밤이 되면 생각나는 공포라디오 밤을 걷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을 걷는 목소리 여운입니다. 여러분들은 낯선 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설레임 다들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내가 머무는 그 낯선 공간이 산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사연이 아닌 제가 2013년도 필리핀 다바오에서 직접 겪었던 끔찍한 실화입니다. 그럼 오늘 밤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앞두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등록한 어학원은 이른바 스파르타식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외출이 철저히 금지되고 매일매일 시험을 통과해야만 주말에 잠깐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폐쇄적이고 엄격한 곳이었죠. 어학원은 크게 두 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잠을 자는 기숙사동,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교육관동. 저는 기숙사 건물 3층에 있는 4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사건은 필리핀에 도착해 처음으로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던 그 첫날 낮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2층 침대 1층 구석에 누이고 벽을 바라보면서 깨무룩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가위에 눌린 거죠. 그런데 단순한 가위가 아니었습니다. 벽을 보고 누워있는 제 등 뒤로 텅 비어있어야 될 방 안 가득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장통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귀가 찢어질 듯이 아주 이질적인 그런 언어들의 소음. 등 뒤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안간힘을 쓰다가 간신히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타국에서의 피로 때문이겠거니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위 눌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번이나 똑같은 끔찍한 가위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4주차가 되던 날에 새벽 2시 반, 네 번째 가위에서 깨어난 저는 도저히 다시 잠을 들 수가 없어서 땀을 식힐 겸 조용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기숙사 3층 복도. 맞은편 계단으로 가기 위해서 코너를 돌던 중 무심코 창밖을 통해서 마주보고 있는 교육관의 건물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어두운 밤하늘, 그 교육관 지붕의 허공에 글쎄 8살 혹은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공중에 둥둥둥 떠서 소리 없는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 마구마구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아주 기괴하게 허공을 맴돌면서 피아노를 치던 소년의 모습,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방으로 얼른 도망쳐서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욱더 무서운 건 호기심이라고 했던가요? 며칠 뒤에 자정 무렵 그 소년이 헛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저는 다시 그 복도 코너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숨을 삼키면서 창 너머에 맞은편 교육관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교육관 3층은 평소에도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캄캄한 3층 창문 너머로 며칠 전에 지붕 위에 그 피아노를 치던 남자아이가 이번에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든 채
제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길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저는 1층 벤치에 앉아서 그동안 친해진 한국인, 일본인 친구 등 6명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에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나 사실 새벽에 저기 그 교육관 3층 쪽에서 귀신을 본 것 같아. 그 말을 탁 꺼낸 순간 떠들썩한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이 이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정적이 흐르던 그때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야?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남자아이 맞지?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일본인 부부 중에 아내가 얼굴을 감싸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 너도 들었어? 나도 밤에 지붕 위에 그 남자아이를 봤거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7명 중에서 무려 4명이 각자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똑같은 어린 남자아이의 귀신을 보고 똑같은 피아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제 눈에만 보인 헛것이나 악몽이 아니었던 거죠. 다음날 저는 어학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현지인 튜터에게 이 기괴한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튜터는 한숨을 내쉬면서 굳게 잠겨있던 교육한 3층과 이 건물의 끔찍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곳 다바오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민다나오 전투의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학원 건물은 당시 참혹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시신을 모아두던 장소였다고 해요. 제가 매일 밤 잠을 자던 기숙사는 수백 구의 시체들이 겹겹이 쌓여있던 시체 보관소였고, 남자아이 귀신이 나타나던 교육관 건물은 부패한 시신들을 닦고 염을하던 처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첫날 가위에 눌렸을 때 제 등 뒤에 들렸던 수백 명의 웅성거림, 그건 어쩌면 그 좁은 기숙사 방바닥에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있던 억울한 원혼들의 아우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놀던 그 소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아직도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그 건물을 떠도는 가여운 영혼이었겠죠.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서 머물게 되는 낯선 숙소, 혹시 유난히 방이 서늘하거나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진 않는, 혹시 유난히 방이 서늘하거나 밤마다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려오진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 과거에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밤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